한국갤럽 여론조사 3월 4주차 여론인데요. 오늘 발표되기는 했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어제, 그제, 그저께 3일간 여론조사를 돌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은 3일간 돌렸기 때문에 이 여론은 이재명이 무죄 판결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겁니다. 반영된 여론이라고 보면 되고요. 거기서 보니까 민주당의 지지도가 지난주에 비해서 1%포인트가 올라갔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즉 민주당이 41, 국민의힘이 33. 갤럽 여론은 몇 주 전부터 민주당이 앞서가는 숫자로 나옵니다. 갤럽 여론은 그렇고 아직 그 어제 발표됐던 MBS 여론에서는 국민의힘이 약간 앞서는 건데 아무튼 갤럽의 트렌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약 한 8%, 오차 범위를 살짝 벗어난 수준에서 민주당이 앞서 나가는 트렌드입니다. 제가 이게 데일리로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어제 그제 여론, 즉 무죄 나오고 나서 여론이 이렇게 급격하게 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난 3일간 했던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오차 범위 바깥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트렌드가 보인다. 이런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여론조사는 숫자대로 일단 읽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는 또 어떠냐? 이것도 역시 약간 유사합니다. 탄핵을 찬성한다, 탄핵해야 한다가 2% 올라간 60%, 탄핵하면 안 된다, 탄핵 반대한다가 2%가 떨어진 34%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이 오차 범위 안에서이기는 합니다만 약간 떨어진 거고요. 탄핵 찬성 여론이 오차 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약간 올라간 겁니다. 스카이 세븐틴님 뭐 갤럽이 김호준 꽃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갤럽은 갤럽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의 특징은 있습니다만 저는 비교적 신뢰하는 편입니다. 여론조사 일반을 부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갤럽에서 조사하는 숫자에 의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미세하게 올랐다, 오차 범위 안에서 올랐다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똑같은 방식인데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에서 정권 유지가 5% 빠진 34%고 정권 교체가 2% 올라간 53%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찬성, 정권 교체, 국민의힘 아니야 민주당 지지 이런 쪽이 약간 더 결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집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에 영향이 얼만큼 되는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제 그저께의 반나절하고 어제 하루 종일의 그 숫자가 에는 이게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아직 이것만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산불이랑도 분명히 맞습니다. 연관이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비해서 여론조사 응답률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어떤 요인들이 있건 간에 숫자는 숫자대로 읽어주자면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 약간 더 있어 보인다. 이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뭐 기왕 본 김에 하나 더 보자면 갤럽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이 이제 뭐 43% 뭐 보장성이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어려운 거 다 떠나가지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어봤더니 찬성이 38, 반대가 41인데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건데 뭐가 탁탁 붙을까요? 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20대, 30대 여론에서는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20대에서 찬성이 15%고 반대가 58%입니다. 30대에서는 찬성이 26이고 반대가 64%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계에서는 고연령층하고 청년층하고의
반대 증상, 반대 여론 강하다. 이 부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세대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권이 고민을 해야 될 숙제인데 아직 당장은 뭐 정치권이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죠. 이게 아무튼 참고할 만한 숫자인 것 같아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정치 지도자에서 이재명 34, 유보 37인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이재명 34, 김문수 8, 한동훈 5, 뭐 이런 숫자가 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데 조금 의미 있게 봐야 될 게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유보가 37입니다. 의견 유보가 37입니다. 이재명이 34고 의견 유보가 37입니다.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즉 이제 시작하는 페이스인데 선거가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직 의견을 유보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혹시라도 진짜로 대선이 생기게 되면 의견을 유보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근데 이재명의 지지도가 지금까지 맥시멈이 한 30에서 35 사이잖아요. 34 정도. 지금이면 거의 맥시멈인데 이 숫자를 넘지 못했다는 게 이재명한테는 뭐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은 아닐 겁니다. 이런 걸로 일단 여론 숫자를 읽어봤습니다. 여론 숫자를 읽어봤고 이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건 이재명 무죄가 여론에 어느 정도 효과를 미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이재명 개인의 지지도에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의견을 숨기고 있는 의견 표명 유보층이 37%다. 뭐 이 정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여전히 안심할 수도 없죠. 그리고 이재명의 행보가 언제나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건 항상 사고를 치고 다니기 때문에 면도날 검증이 계속 걸릴 거라서 앞으로 행보를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모를 일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여론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론에 이재명의 무죄가 반영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게 반영된 건 아닙니다. 정작 이재명한테는 반영이 안 됐고 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게 조금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